이 여성은 어린 시절 하루아침에 눈과 귀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들도 정확한 병명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기적처럼 아이는 깨어났지만 아무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네, 그날 이후 세상의 빛과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녀의 이름은 헬렌 켈러. 19개월 말을 배우기도 전에 눈과 귀를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조차 없는 사실에 헬렌은 점점 분노와 절망 속으로 갇혀갑니다. 접시 던지고 물건 부수고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듯한 몸짓을 반복했어요. 이 모습을 본 부모는 점점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보살펴도 헬렌과 소통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도 가족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을 수소문해서 도움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여성이 어린 헬렌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당시 20살의 젊은 여성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녀 또한 어릴 적 심각한 시력을 잃고 힘들게 자라와서 그런지 그 헬렌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는데 본명이 조안나 맨스필드 설리번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앤 설리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일랜드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1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절망적이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요. 결국 그녀는 동생과 함께 복지시설로 맡겨졌죠. 게다가 5살 무렵에는 눈병으로 거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빛이나 형태 정도만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일부 회복할 수 있었죠. 헬렌을 가르치던 당시도 시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14살 설리번은 고아원 관계자에게 끈질기게 부탁을 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퍼킨스 맹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녀는 조금 고집스럽고 거칠고 예민한 학생이었지만 이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배움에 목말라 있던 아이였어요. 그렇게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시점 퍼킨스 학교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엘라베마에서 온 한 가족이 보낸 편지였죠. 편지의 내용은 눈과 귀를 모두 잃은 아이에게 교육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헬렌 켈러였고요. 두 사람은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자, 설리번이 헬렌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처음 만난 헬렌은 여느 때처럼 낯선 일을 경계하면서 좀 고집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설리번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쉽게 막 져주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설리번은 헬렌의 손바닥 위에 DOLL이라는 단어를 써주면서 인형을 건넸습니다. 이게 단순히 놀이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놀이가 아니에요. 단어를 손바닥 위에 써주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길을 배우게끔 한 겁니다. 어느 날은 설리번이 헬렌의 손을 잡고 마당에 있는 물펌프로 데려가요. 그래서 한쪽 손은 이 물펌프의 물줄기를 느끼게 해주고요. 나머지 한쪽에는 WATER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줬습니다. 여전히 헬렌의 얼굴에는 혼란이 맴돌았죠.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헬렌의 표정이 막 바뀌어요. 그리고 이 촉감이 바로 워터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설리번의 손을 붙잡고 WATER을 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주변 모든 사물에 단어가 있다는 걸 알았고 공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마치 말라있던 영혼이 생명의 물을 만난 것처럼요. 그녀는 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한 그날 이후 말을 배운다는 건 세상을 알아간다는 일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날 이후 매일매일 새롭게 단어를 익히고 개념을 배우고 사물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죠.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운다는 건 상상 이상의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본 설리번은 그저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서 헬렌의 두 번째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헬렌은 다양한 학습 방식을 통해서 자신만의 세상을 넓혀갔어요. 첫 번째는 점자예요. 튀어나온 점들을 손끝으로 읽으며 책을 탐독했고, 두 번째는 손가락 수화로 단어와 문장을 손바닥 위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주고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손가락을 상대방 목에 대고 진동과 모양을 느끼면서 소리를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손으로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는 놀라운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확장했죠. By putting her hand on my face
how we talk with our mouths. She felt the vibration of the spoken word. 세상은 헬렌에게 불가능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일로 만든 셈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헬렌은 수학, 역사, 문학, 라틴어, 프랑스어까지 배우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레드클리프 대학교에 입학했죠. 여기가 어디라면 하버드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하버드 대학교가 남성 전용 대학교였대요. 여자들은 하버드 교수진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설립된 대학교가 레드클리프입니다. 1999년부터 통합이 되어서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예요. 아무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은 사람이 정식으로 입학한 세계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죠. 아까 설리번 선생님이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준다고 했었죠. 강의는 설리번이 손바닥에 받아주거나 점자로 번역해줬어요. 그럼 시험을 점자나 타자기로 직접 치르면서 고된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헬렌은 영어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배웠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글로 표현하며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명확한 자기 생각과 신념을 가진 지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았고요. 동료들과도 깊은 우정을 맺으면서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구축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세상은 헬렌의 극복 여정에 감탄했습니다. 알려진 거죠. 많은 이들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그런 시련을 이겨냈어요? 당신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제는 내가 다른 이의 손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헬렌은 책상에서 펜을 내려놓고 연단 위로 올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넘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총 30개국 이상을 방문하면서 강연을 펼쳤어요.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청각도, 시각도 없이 그저 손끝과 마음으로 세상을 느껴온 한 여성의 강연에 수많은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헬렌은 장애인의 권리만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운동가가 되었죠. 일단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즉 여성 참정권 운동을 했고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외쳤어요. 세계대전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난하거나 처벌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죠. 덧붙여서 나 혼자만 자유로운 건 의미 없어요.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져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론 사람들에게 비판도 받았죠. 하지만 헬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었어요. 또 그녀는 수많은 당대 인물들과 깊은 교류를 나눈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의 만남, 세계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과의 진한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마크는 헬렌을 두고 헬렌 켈러는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윌슨 대통령, 에디슨,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만났는데 그들에게 헬렌은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1936년 10월 20일 헬렌 켈러의 곁을 지킨 스승이자 친구였던 설리번 선생님이 70세의 나이로 헬렌의 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헬렌에게 사랑과 빛을 전해준 존재였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1968년 6월 1일 헬렌 켈러 역시 88세의 생을 마감하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비록 단 한 번도 눈으로 세상을 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삶은 온 세상에 가능성과 사랑을 심어준 빛나는 여정이었어요. 헬렌의 삶은 단지 장애를 이겨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장애인식 개선의 상징이 되었고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연극, 영화, 교과서, 캠페인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린 시절, 창 시절에 헬렌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헬렌 켈러가 떠난 후 그녀의 정신이 이어나가기 위해 헬렌 켈러 재단이 설립되었고 이 재단은 지금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교육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학교, 병원, 복지기관에는 헬렌의 이름이 걸려있고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헬렌은 생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더라도 마음으로 듣고
손끝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미라클 워커를 추천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앤 설리번 선생님과 그리고 헬렌의 갈등과 노력, 또 워터를 처음 이해하는 장면이 유명합니다. 디즈니 채널에서 제작한 리메이크 버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헬렌 켈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